안녕 여러분, 돌아온 겟레디 위드 미소 시작합니다. 저는 화장 다 하고 이제 출근 준비를 끝냈고요. 머리를 고데기를 조금 더 할 건데 그냥 오프닝만 대충 찍고 겟레디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겟레디 위드 미 시작합니다. 오늘의 썰은 코로나 걸린 2주간의 뭐 그런 이야기 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겟레디 출발합니다. 안녕. 뿅. 안녕.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겟레디 위드 미소. 빠르게 화장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3월 11일 날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전 영상에 아마 코로나 걸리는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가 어쩌다가 찍혀가지고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 해요. 사실 코로나를 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진짜 방에서 너무 할 게 없더라고. 너무 진짜 너무. 그래서 뭐 했냐면 영상을 7일 내내 계속 찍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못해도 10분 이상 정도의 영상이 찍혀 있으나 그것을 지금 아직 편집을 하지도 못했다. 컷 편집도 거의 못한 상태다. 왜? 제가 11일 날 코로나에 걸리고 일주일간 격리를 했잖아요. 근데 격리 해제되는 17일 다음 날 18일부터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날부터 동생이 목이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지랄지랄을 해서 동생을 검사를 보냈죠, 병원으로. 근데 음성이 나왔어. 그래도 뭔가 조금 수상한 거라. 근데 애가 금요일에 이제 처음으로 목에 어떤 통증이 왔고 약을 먹고 하는데도 토요일 날에도 조금 안 좋아지더니 일요일 저녁이 되니까 오한이 든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도 똑같이, 저도 초창기 오미크론 증세가 뭐였냐면 백신 맞았을 때랑 거의 비슷한 증세처럼 그렇게 막 근육통이랑 그런 것들이 왔는데, 동생도 거의 그때 백신 맞았을 때랑 비슷하게 막 오한이 든다 그러고 막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것은 너도 코로나에 걸렸다 라는 판단하에 그날 바로 동생을 제 방으로 다시 격리시켰습니다. 그러고 동생이 월요일 날 다시 병원에 가서 받으니까 양성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의 일주일간 격리 플러스 동생의 일주일 격리까지 2주간을 코로나 격리로 보냈다. 그러니까 저는 활동은 가능했으나 거의 준전시 상태로 집에서 보냈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엄마 아빠가 지금 다 안 걸린 상태니까 굳이 모든 가족이 다 한꺼번에 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몸이 다 안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생의 설거지를 하고 밥을 갖다 바치고 뒤치다꺼리를 했습니다. 정말 오미크론 걸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이게 제가 겪은 오미크론의 그런 증상을 좀 말씀해 드리자면, 제 동생이랑 저 같은 경우는 첫날에는 목요일 정도에 3월 10일이죠. 3월 10일 목요일 정도에 목이 간지럽다라는 느낌. 그리고 평소에 비염이 좀 있는데 왜 비염이 갑자기 도지는 느낌이지? 비염이 갑자기 재채기가 미친 듯이 나고, 그래서 아니 봄에는 내가 비염을 재채기가 많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재채기가 나지? 이러면서 계속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는 거야. 너무 이상하다. 근데 목이 약간 간질간질해. 그 주 자체에 학원에 확진자들이 좀 많이 나왔어가지고 좀 조심해야겠다 하고 집에서도 조심하고 했었는데, 다음날 되니까 바로 새벽부터 마른 기침이 나오면서,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근육통 오고, 그다음에 뭐 있었냐? 오한. 딱 오한 드는 순간 나 코로나 걸렸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첫
첫 당일 이제 검사 받으러 가는 당일 그리고 그 전날 정도였다면 동생도 처음에 목으로 시작했는데 저희 둘 다 근데 목이 심하게 아프거나 막 그렇진 않았어요. 막 다른 분들은 막 칼 삼킨 것 같다는 후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왠지 그렇게 될까 봐 엄청 긴장하고 했는데 저희 둘은 막 목 통증이 그렇게 했었다기보다는 거의 감기 몸살에 가까운 그런 증상을 보여서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목이 꼭 아프다고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니다라는 거. 그 말인즉슨 내가 감기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 라기보다는 무조건 요새는 아프면 코로나다라고 그 기본 베이스를 깔고 모든 행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의 증상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좀 기침이 심하고 그랬고 둘 다 공통적으로 코가 많이 막혔고 코가 많이 막혔고 그다음에 또 뭐 있었을까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일주일이 지났고 동생은 어제 격리 해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2주가 지났고 이제 조금 일상생활이 될 정도의 체력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화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 정도 동안에는 그렇게 많이 막 아파 죽을 것 같다 이런 건 아니었어서 코로나 걸린 거 생각보다 괜찮게 넘어가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노노노 오산이에요 오산. 왜냐면 코로나가 감기랑 유사하게 찾아왔으나 감기랑 좀 달랐던 점은 너무 독해. 너무 독해. 이게 안 떨어져. 감기처럼 이렇게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나아지는 척 하다가 다시 아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격리 해제되고 나서 3일 뒤까지도 계속 아팠고 그 좀 괜찮아지는가 싶었는데 동생이 또 양성 확진 받고 나니까 또 그것 때문에 동생 케어한다고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퇴근하고 나면 집 정리해야 되고 집 청소해야 되고 소독 다 해야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전날 동생 먹었던 거 다 열탕 소독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몸이 완전 맛이 가는 거라. 그러니까 격리 해제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코로나 초기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있다가 괜찮아지는 척 하다가 또다시 쑥 올라와. 그래서 까꿍 이라고 또 올라와. 다른 분들 보니까 막 한 달, 2달까지도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감기로 보기에는 이렇게 약하게 지나가는 축인 나를 봐도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더 심하게 앓는 분들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다고, 목이 너무 아프다고 그런 사람도 많고, 진짜 열이 너무 나서 뭐 응급실 가야 돼가지고, 119 불러도 갈 수 있는 응급실이 없어가지고 막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아직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진짜 조심하세요. 근데 내가 조심한다고 안 걸리는 건 또 아닙니다. 제가요, 주변에도 알아줄 만큼 진짜 유난을 떨었거든요. 평소에 외출할 때 손소독제는 기본이고, 손소독 티슈까지 들고 다니면서 식당 가면 그 티슈 가지고 식탁 닦고 밥 먹고, 그리고 일하는 데서도 진짜 손소독 다 하고, 그렇게 유난을 떨었는데, 이게 내가 없는 거는 그런 거를 지키는 걸로는 방어를 못할 수도 있다. 너무 많은 곳에 바이러스가 이미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느낀 건 뭐냐면 내가 남에게 옮기지 않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방어함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거를 또 겪었죠. 왜냐면 제가 걸리고 나서 그러니까 걸리기 전부터 저는 나는 왠지 이번 주가 내 차례일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조심을 했고 가족들이랑 거의 밥도 안 먹고 계속 일부러 따로 식사를 하면서 조심을 했고 일하는 곳에서도 좀 무조건 KF 끼고 있고 운동 갔을 때도 KF 끼고 있고 뭐 과외 갔을 때도 무조건 서로 KF 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엄청 조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옮긴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동생이 저한테 옮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서 저한테 옮은 건지 일하는 데서 옮아온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무튼 남한테 안 옮는 거는 불가능할 수 있으나 내가 안 옮기는 거는 내가 많이 조심함으로써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걸리신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남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철저히 더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눈썹까지 그렸고요. 간만에 화장하니까 재밌네요. 정말 한 달 만에 화장하는 것 같은데 와 진짜 일주일은 그지꼴로 있었는데 그게 영상으로 담긴 거를 올릴 수 있을런가 모르겠다. 그지꼴로 있고 그 다음에 2주차도 진짜 화장도 하나 못하고 선크림만 바르고 출근하고 너무 힘드니까 집에 오면 소독 다 해야 되고 뭐 오모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동생이 좀 그래 조금 조심을 해야 되긴 하지만 격리 해제 후에도 한 3일간은 더 조심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그 전보다는 조금 나을 테니까 이렇게 오늘은 화장을 좀 해봅니다. 1시간 뒤에 나가야 되는데 저희 머리까지 하고 갈 수 있겠니? 조금 빠르게 움직여 볼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2주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은 증상 없이 지금까지 잘 보내고 있고 이번 주까지만 좀 조심을 하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나 가족분들이 뭐 한 사람 정도 걸렸다. 릴레이 감염이 되는 건 아닐까.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많이 조심하면 네, 막을 수도 있습니다. 릴레이 감염 막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 계실까요? 제가 어떻게 2주 동안에 그런 격리를 했고 어떻게 소독을 했고 그런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제가 그러면 한번 그것도 따로 영상으로 정보성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뭘 해야 되냐? 너무 오랜만에 화장하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요것도 코로나 전에 코로나 걸리기 전에 샀는데 이제서야 처음 입어봅니다. 오늘 입고 나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영상에서 입고 싶어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더워. 왜 이렇게 덥냐? 아 그리고 어제 그래서 이제 격리 해지 기념으로 동생이랑 등산을 갔는데 벌써 우리 동네는 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벚꽃이. 토요일에 이제 출근하는 길에 벚꽃 많이 피는 곳에 내려가지고 좀 걸었는데 우리 동네는 더 많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화장을 해보는 것도 제가 또 매년 벚꽃 피는 계절에 영상 찍는 게 저의 그런 과정이거든요. 봄을 맞이하는 과정.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번 찍어보려고. 기왕 찍을 거 좀 이쁘게 찍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들 코로나 안 걸리고 무사히 계신가요? 진짜 지금 한 1000만 정도 누적 확진자가 있다고 하니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코로나를 걸려봤다라는 건데 저는 일단 인후통이 너무 심해질 거 되게 무섭기도 했고 또 혹시나 일주일간의 격리 기간 동안 막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될 일이 있을까봐 응급실 찾아야 되는 일이 있을까봐 그런 게 되게 걱정이 됐거든요. 제 경우도 그렇고 제 동생 경우도 그렇고 근데 둘 다 그런 일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고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까봐 보면 확진되고 나면 문자가 오는데 거기서 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 목록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목록 보고 일부러 어디쯤에 병원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 병원으로 가야지라는 시뮬레이션까지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럴 일은 없었어요. 병원을 가야 될 일이 없어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후유증이 뭐 약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체력 저하 정도인 것 같으니까 다행이다 생각하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이라인은 디테일한 과정이니까 떠드는 걸 좀 멈추고. 아예 잘못 그랬다. 어떡하지? 그럼 내가 만약에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 내가 만약에 목이라든지 뭔가 몸이 평소와 다르다, 내 건강한 몸 상태랑 다르다라고 했을 땐 그거를 느끼는 즉시 준 자가격리에 한한 그런 정도의 격리를 하셔야 돼요, 가족들과. 그래야 옮기지 않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번 주는 내 차례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왜냐면 계속 확진자랑 접촉을 했으니까 들었기 때문에 그 주부터 아예 그냥 밥도 따로 먹고, 뭐 공간, 이렇게 공용 공간 있을 때 일부러 마스크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옮겼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뭐 일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딱 그 증상 나오기 바로 전날에 목이 약간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집에 왔을 때 KF도 무조건 안 빼고 있었어. 그래서 KF 끼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내 방에 들어가서 정리할 때만 하고, 씻을 때도 거의 마스크 끼고 씻고 샤워하고 그 다음에 세수할 때만 마스크 벗고 빨리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몸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화장실 쓰기 전에 쓰지 말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미리부터 알고 조심을 한다면 가족들한테는 옮기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옮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저는 화목이었나? 그러니까 그 금요일에 확진을 받기 전에 그 주에 2번을 검사를 더 했었는데, 이게 제 동생 경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확진받기 전날까지도 그 증상이 약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음성이 나왔어요, 자가키트로는. 그래서 너무 자가키트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자가키트에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그게 내 몸에 바이러스까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게 음성이 나오는 걸 수도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 동생은 전날 오한이 들고 춥다고 그러는데도 자가키트로 했을 때 음성이 나왔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날 병원 갔을 때 양성이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증상이 있는데 음성이 떴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냥 평소대로 생활을 한다는 비추입니다. 그냥 내가 증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나는 코로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을 하셔야 돼요. 뭐 아니면 좋은 거지만, 맞으면 내가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 자체에서 막 친구들 만나고 밥 먹고 막 술 먹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위험에 노출시킬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제가 막 여기저기 뭐 그런 브이로그 같은 거 뭐 이렇게 걸려서 하는 그런 사람들 브이로그 보니까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상에 어떻게 담겼는데 약간 목이 이상하다라고 싶어가지고 다녔는데 음성이 나와서 다녔다. 근데 나중에 양성이 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당시에 검사를 했을 때는 음성이었으나 며칠 뒤에 양성이 떴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 이게 내가 안 걸리는 거는 내가 조심을 해서 어떻게, 저도 제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제가 걸려버렸거든요. 근데 내가 남에게 안 옮기는 건 내가 조심을 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걸렸다라는 것도 되게 그랬지만
남한테 옮기고 다닌다라는 사실이 더 저한테는 너무 진짜 특히나 가족들한테 옮긴다 라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평소에도 남한테 패 끼치는 것 자체를 진짜 극혐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다행히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출근을 못해서 제 동료들이 조금 고생을 하셨죠. 감사히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컨디션이 매우 좋은 상태. 목소리도 돌아온 것 같지 않나요? 한 2주간 계속 코 막힌 소리 나고 막 이래가지고 좀 안 좋았는데. 룰루 화장이 다 돼가고 있어요. 맘마마. 나중에 요 말은 또 따로 조금 더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말을 하자면 가족 내에 감염자가 있을 때는 최대한 화장실을 따로 쓸 수 있으면 따로 쓸 수 있는 게 좋고, 그리고 저는 요거는 꼭 지켰어요. 마스크를 방 밖에 나올 때는 무조건 KF 마스크를 꼈고, 그다음에 방 밖에 나올 때 무조건 손소독으로 손 다 소독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무언가를 만지러 가야 된다, 냉장고 같은 거에 뭔가를 이렇게 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또 비닐 장갑까지 꼈습니다. 그리고 제 소독 티슈를 하나 들고 내가 이렇게 비닐 장갑으로 만지는 부분이라도 그걸 다 닦고 다녔어. 들어올 때도 다 닦고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진짜 조심했었어요. 그리고 조금 도움이 됐던 거 또 하나가 뭐 있었냐면, 목이 많이 안 아플 수 있었던 게, 제 특이 케이스였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전날에 무슨 그거였는지 모르겠지만 홀스라는 그 목캔디 같은 사탕 있잖아요. 그거를 2통을 사왔거든요. 10개인가? 들은걸. 근데 그거를 진짜 일주일 동안 목이 아플 것 같을 때마다 계속 물고 있었어. 그 치매 뮤신인가? 성분 이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성분이 있는데 그게 이게 사탕을 먹으면 계속 침이 나오니까 그 성분으로 인해서 목이 보호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목이 조금 덜 아프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목 관리도 조금 했었고, 또 뭐 있을까요? 그리고 혼자 방 안에만 있게 되니까 내 증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막 그런 거를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고 뭔가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요새 막 병원 진료도 잘 안 되고 힘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하다가 찾은 코로나 관련 카페가 있어요. 코로나라라는 카페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뭐 며칠 차에 어땠다, 뭐는 어떤다, 뭐 이건 어떤가 이런 식으로 정보 공유를 하는 카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가입만 하면 글을 쓰거나 보는 것 자체가 그냥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정보도 그렇고 뭔가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해주는 말, 그리고 뭐 며칠 전이라도 며칠 후라도 뭐 이렇게 미리 겪었던 사람들이 그냥 경험담? 그런 걸 보는 거를 통해서도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나도 이렇게 잘 지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혹시나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게 필요하다면, 동지가 필요하다면 그 카페 한번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격리 해제 후에 이제 막 격리 시작했어요. 뭐 이러신 분 계신가요? 저는 이런데 어떻게 하셨나요? 가족끼리 연쇄 감염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막 올라오시는 분들 있으니까 저도 그런 거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거기에 답글 달아드리고 하면 고맙다고, 되게 고맙다고 힘이 많이 된다면서 그런 말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그 카페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면서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기분 좋아. 이게 얼마나 화장이야. 이제 사람이 좀 생기가 도네. 누누누. 머리도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머리를 염색을 안 하니까 시커매지고 있습니다. 어쩜 좋노? 나는 내가 웜톤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웜톤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머리를 하고 나중에 오프닝을 좀 찍어볼까요? 어쨌든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생각보다 아프고 아픈 것보다 저는 되게 오래 가서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옮기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서로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무튼 그냥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건강한 게 최고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 다음 영상부터는 7일간의 슬기로운 격리 생활 막 이런 걸로 해갖고 영상을 조금 올려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보고 싶으실까요? 완전 꾀죄죄 해가지고 사람 꼴이 아닌 상태로 있는데 어떨란가 모르겠네요. 가만히 돌아온 캔네디 믿음 미소 이렇게 끝내고 저는 이제 머리하고 출근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